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동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잃은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우네. 너무 나 사랑했기에 너무 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너무 나 사랑했기에 너무 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아, 참, 초우라는 노래인데, 한 번씩 불러봅니다. 힐링 피아노 카페라고 하는 그 유튜브가 있어요. 이분이 맹인이신데, 정말 피아노를 잘 치더라고요. 놀랬습니다. 내가 이제 좋아하는 곡 중에, 여기는 김해시 삼계동인데 삼계동에서도 좀 끝부분입니다. 저 생림 쪽으로 생림하고 경계 지점에 되는 아주 끝부분인데 산밑이 돼 가지고 조용하고 또 공기가 그렇게 좀 맑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반바지도 입고 반팔티 입는 것도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네요. 조금 쌀쌀하고 그렇습니다. 에어컨을 좀 아주 세게 틀어놓으면 좀 약간 춥듯이 좀 그런 기분이네요. 그래. 내가 이제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최양숙님의 호반에서 만난 사람, 그 노래를 너무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엄청 이 명곡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손태진이라고 이분이 서울대학 성악과 출신일 거예요. 아마 이분도 최근에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하춘아도 이 노래 불렀고 패티킴도 부르고 최양숙님은 자기 노래고 이미자도 아마 불렀던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또 듣다가 보니까 이 노래를 피아노로 연주해 보면 엄청 멋있을 건데 이렇게 피아노 연주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한번 요즘은 유튜브
검색하면은 그냥 뭐 너무 별의별 게 다 있으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니까 이게 너더라고요. 정말 그 호반에서 그 만난 사람 이것을 피아노로 연주를 하는데 이야 멋지대요. 정말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당원님들이 이제 가입해 있는 카톡에 그 몇 번 올렸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씩 들어보는데 정말 그 멋있어요. 피아노를 정말 그분이 연주를 잘 하시더라고요.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가를 많이 거기에 자기 유튜브에 올렸고 찬송가가 주로 대부분인데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우리나라 가요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반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또 뭐 초우도 있더라고요. 초우 그 패티킴이 부른 초우 그 명곡입니다. 그 연주를 너무너무 잘해요. 힐링 피아노 힐링 카페 피아노 그게 보니까 정말 있었어요. 좋은 음악을 듣는 것은 얼마나 즐거운 시간이냐고. 가슴 깊이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잃은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오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가 흐느끼네. 오늘은 이제 토요일이니까 출근을 하지 않고 오늘은 제가 태어난 1956년 1월 21일 생인데 제가 태어난 그 집이 이제 부산시 서구 대신동에 있으니까 그 집이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그 살아오면서 최근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좀 수리를 좀 많이 했고 한 번씩 이제 주말마다 한 번씩 가가지고 좀 시간을 보내고 이러는데 오늘 거기서 하룻밤 자고 또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동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이래 가면은 경전철을 지금 타고 가는데 경전철 타고 지금 사상역에 내려가지고 경전철 종점까지 가야 됩니다. 여기가 신명인데 바로 왼쪽 보이는 데가 경전철 종착역이에요. 그런데 역은 여기 없고 조금 가야 데까지 좀 걸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사상역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제 버스를 타고 환승을 해서 대신동에 가면 되는데 한 1시간 정도, 1시간 조금 더 걸려요. 가면은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워놨으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보면은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나무 한 그루에
낙엽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나무가 이렇게 많이 있는 데는 정말 낙엽이 감당을 못 합니다. 엄청 떨어져요. 그럼 그 낙엽이 요런데 풀잎에 떨어지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여기 떨어지면 걸음도 되고 참 보기도 있고 운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도로에 떨어지게 되면은 정말 그는 쓰레기거든요. 정말 그 힘들어요. 그런 쓰레기가 돼가지고 있는데, 아마 동네 청소를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집 한번 썰어가야 될 게 아니고, 이래 보면 동네 전체를 이렇게 청소를 해야, 깔끔해야 기분이 좀 좋고 그렇습니다. 가면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또 유튜브도 듣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또 무엇보다도 토요일이니까 신인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또 중요하고, 급변하니까 하신 말씀이 중요하니까 또 들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방금 아침에 이제 오면서 그럼 일어나면 바로 휴대폰을 보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 휴대폰을 보니까, 김어준님이라고 있어요. 김어준님. 이게 아마 서울교통방송에서 이분이 오래 있었고, 그 서울교통방송 이전에는, 그 당시에 그 김용민 목사, 그리고 주진우 기자, 그리고 정봉주 전 국회의원, 또 김어준 씨, 요 네 분이 모여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그 네 사람이 아주 그 유명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하여튼 김어준 씨 하면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김어준 씨의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 전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왔거든요. 진짜 많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김어준 총수라 그러죠. 그분은 김어준 총수의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도 그 정도만큼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느냐고. 물론 이제 민주당 측에서 거의 대부분 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마 한 7, 80명 정도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합니까?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국회의원 한 사람만 와도 대단한데, 현역 국회의원이 그냥 막 7, 80명 아마 정도 더 이상 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분이 왔으니까 김어준 씨 하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김어준 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유튜브가 다스베이다라고 있거든요. 다스베이다, 거기 보면은 어제 금요일이잖아요. 어제 이제 그 조국 장관이 나와가지고 왜 검찰이 이렇게 무소불위의 세력을 갖게 됐는가, 그 방송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조금 듣다가 지금 내 유튜브를 켰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게 통치를 할 때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기관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 때는, 그 경찰이 힘이 셌어요. 경찰이 이제 무소불위에 이제 힘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끝나고, 이제 장면 정부는 얼마 가지를 안 했으니까 잠깐 있었던 거니까 별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18년 정도 통치를 한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혁명을 하신 분이 처조카 되는 김종필, 이분이 이제 중앙정보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보부 조직이 아이고 방대하더라고요. 우와, 그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 되는가 보더라고요. 4만 명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은 얼마나 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4만 명이라는 그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진짜 큰 조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앙정보부가 이제 힘이 세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는 힘이 어느 짝에다가 이제 실어서 주었느냐라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보안사령관 출신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가 힘이 셌다고. 보안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중앙정보부, 또 전두환 대통령 때 보안사, 이런 데서 힘이 굉장히 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정보부, 즉 중앙정보부나 보안사가 힘을 아주 발휘할 때는 검찰은 그냥 그 권력이 거의 있었던 게 아니에요. 검찰청 직원들, 그 검사들,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안기부, 중앙정보부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안기부장 이분들이 이제 세 사람이 동시에 구속이 되다 보니까 참 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에는 날아다니는 새도 잡는 것이 국가정보원, 그래서 중앙정보부였다면은 지금은 지나가는 참새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거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날아가는 새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권력의 이제 힘이 점차 검찰 쪽으로 실렸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제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힘이 세워지기 시작할 때 윤석열 대통령께서 구속 끝에 검사로 초임 발령을 받아가 올 때 그 시점에 검찰의 권력이 그때가 이제 노태우 4년차가 끝나던 때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부터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니까,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검찰의 힘이 세졌다고. 그때 윤석열 검사가 이제 들어올 때부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만땅국 찬 거죠. 달도 차면은 기운다, 그런 말이 있죠. 달도 차면 기운은이라. 이제 이빠이 찬 거예요. 이빠이 찼으면 뭐냐, 이제 그거는 고무풍선이 팡 하고 터질 일만 남은 거예요.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바늘 하나가 고무풍선을, 검찰이라고 하는 고무풍선을 터뜨리는데, 그 바늘 하나가 내가 볼 때는 변희재님의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제 이거 같습니다. 그 책 한 권이 바늘에 해당돼요. 그것이 팡 이렇게 뚫어버려요. 뚫는데 검찰이라고 하는 거대한 풍선을 팡 뚫는데, 지금 국내 언론인들이 진짜 좀 그렇습니다. 좀 하도 급박을 하니까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한번 당하면은 진짜 완전히 공황 상태가 되거든요. 압수수색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 압수수색 당한 기자가 많아요. 강진구 기자도 그래 당했고, 그 다음에 뉴스타파의 봉준욱 기자도 그렇게 압수수색 들어오면은 그 자기 아들 보는 데서, 아들이 초등학생이라고. 그런데 압수수색 들으면 뭐 벌벌벌 떨잖아요. 사람 공포심이 생겨요. 그럼 뭐 이런 압수수색하고 또 소환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 상당히, 우리가 지금 다 뭐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바쁘느냐고. 잠깐이라도 진짜 그 틈을 낼 수가 없는데 검찰에 불려 다녀야 되고, 이것이 참 진짜 여러 가지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겁박을 주니까 국내 언론들은 겁이 나서 그것을 쓰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변희재, 불과 한 달도 안 돼요. 변희재님하고 김용민 목사님하고 최대집 의사님, 그리고 또 이제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님하고 네 사람이 공동으로 현직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고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한 사람도 안 왔다고.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왜냐니까 겁이 나니까 그런 거야. MBC고 KBS고 뭐 기타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야. 그런데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업자득 자기가 한 행위는 아무리 숨기고 뭐 권력으로 찍어 눌리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받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선업을 했든지 악업을 했든지 간에 악업은 악업대로 벌을 받고 선업을 했으면은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서 또 복을 받게 되고 또 받은 복은 다 돌려줘야 되겠지만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이렇게 겁박을 주고 압수수색을 하고 막 실제 말해서 세무 조사도 하고 뭐 권력을 국가에서 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꼼짝달싹을 못 하는데에 비해 가지고 해외에서는 자유롭잖아요. 해외 언론을 국가에서는 터치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 산케이 신문 보수 언론이거든요. 산케이 신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별검사 시절에 좀 쉽게 말해서 정도에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을 터뜨리고 있어요. 검사들이 힘을 이렇게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정도에 벗어난 일을 많이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부,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을 무지무지하게 두드려 패잖아요. 그냥 뭐 실제 말해서 천하의 김두한 같은 이런 사람도 중앙정보부 그 국회에 가가지고 그야 정일권 국무총리가 아마 국회에서 연설할 땐가 아마 그때 똥물을 대려 퍼와 버렸거든. 국회에 가가지고 그냥 그 똥물 그것도 어디서 가져왔어. 그 어디 나니까 서대문 형무소인가 그게 이제 독립투사들의 똥이 많은 곳이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가져왔을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똥물을 이제 국회에 때려 퍼붓고 이랬는데 그래가지고 중앙정보부 끌려가가지고 뭐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그러니까 개 맞듯이 두드려 맞고 그 후유증으로 죽어 돌아가셨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뭐 무지무지하게 두드려 패는 거죠. 뭐요. 반병신 되는 겁니다. 반병신 돼요. 또 그 고문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시인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고문 후유증이 있으니까 트라우마도 생기고 막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이 망가지니까 내 앞에 장사가 없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뭐 권력을 유지하고 그랬는데 검찰은 뭐냐 하니까 허위 조작 날조를 많이 해요. 허위 조작 날조, 위정 교사도 시켜요. 그게 이제 알게 되면은 저 사람이 아무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사람을 구속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옆에 이제 정인을 막 이렇게 자기한테 좋은 조건을 줘요. 그러니까 검찰청에 불러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주고 회밥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주가면서 뭐 사적인 전화도 막 외부화할 수 있도록 그런 특혜를 주면서 이렇게 꼬시는 거야. 꼬시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죄를 지었다 이런 식으로 정인을 해라. 그러면 그 정언을 상대로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허위 증거지 그걸 상대로 해서 상대방을 자기가 목표로 하는 사람을 구속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능수능란하게 발달이 된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되기 시절 전에 그 검사 시절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 수감될 때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이 태블릿이단 말이에요. 그 태블릿에 대한 그 진실을 지금 변희재님께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님이죠. 이분이 산케이 신문하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이 세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어제 아래는 이제
중국의 이제 언론 매체 상당히 큽니다. 그것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보도되는 거는 이제 조만간에 하게 되고, 러시아하고도 하게 되고, 미국하고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외신으로 나가서 이제 퍼지는 거라고. 외신으로. 그러면은 아무리 그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님을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감장의 정인으로 좀 보내달라, 이렇게 국민들이 청원을 했어요. 5만 명이 5만 명이 넘었어요. 5만 명이 청원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다고.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보고 할까 말까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오케이 이래가지고 하면은 이제 이거 부를 수가 있어요. 뭐 그 중에 5만 명 속에 나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김성기도 들어가 있고, 순번은 내가 한 2,500번째 내가 들어갔어요. 상당히 좀 빠른 속에 들어갑니다. 나는 이제 현 시국에 대해서 아주 밝은 이제 이렇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걸 미리 알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 국감 정인장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부르죠. 부르게 되면은 뭐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임자가 있죠. 뭐 호랑이나 사자. 어제 신인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랑이는 어떤 상대방에게 보면은 저것이 내 먹잇감인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다 그러네요. 생각하고 공격을 하는데 비해서 사자는 그게 없다 그래요.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무조건 공격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호자와 사자의 차이점이다 그랬는데, 아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변희재라고 하는 사자나 호랑이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하나의 고양이에 불과하다, 이래 보면 딱 맞습니다. 고양이가 무슨 뭐 힘을 쓰겠느냐고. 그래요. 그 하나의 동물의 세계 보면 천적이라고 있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냥 깐족대죠. 그 최강욱 전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깐족거리고, 그렇게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많이 씁니다. 쓰고 이러는데 깐족거리고 말이지. 아래 그 이재명 전 대표를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이제 체포 동의안에 가결해 달라고 자기가 이제 뭐 말을 할 때에 길게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국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변희재 앞에서는 완전하게 이제 고양이 앞에 찌가 아니고 사자 앞에 뭐 사자 호랑이 앞에 하나 고양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이제 제삿날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외신을 타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가야대 다 왔는데, 이 경전철 첫 차가 아마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여기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제 그래서 이제 격동의 세계에 들어온 거예요. 어제 그래서 어제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뭐 보니까 그 전채희 대천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국가혁명당 당원님들 중에서는 잘 아실 거고, 일반인들은 또 잘 모르죠. 대천사님이라 이러면은 아이고 이해도 잘 안 되고 뭐야 대천사가 뭐냐. 근데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전체의 우리 대천사님께서 이제 그분도 유튜버를 하시니까 아마 그분도 그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유튜브 방송만 계속 보시고 딴 거는 잘 안 보신다 그러더라고요. 내 같은 경우하고 좀 틀리더라고. 나는 오만 거 때만 거 싹 다 보는데, 다 보면서 또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또 빠지지 않고 보고 그랬는데, 그분은 그래 아무리 안 본다 하더라도 이제 들려오는 기가 있으니까 그 MBN에서 어제 아래 21일 날 이제 그 보도를 했기 때문에 뭐냐 하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경영 우리 이제 총재님을 일반인으로 알 때는 총재님으로 해야 빨리 이해가 되니까 총재님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한 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2년 구형을 했다. 이제 그리고 다음 달 10월 25일 날 수요일 날 그 1심 결과가 나온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그게 보도가 되면은 또 우리 이제 카톡방에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대천사님도 그것을 알고 이제 쭉쟁이와 뭐 알곡을 이제 구별하는 그런 때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는 이제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거는 쭉쟁이다 이 말이지. 쭉쟁이고 알곡은 이제 그런데 휩쓸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신인님께서도 호랑이와 사자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1심 결과가 뭐 어떻게 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머리가 정상적으로 박혀 있는 그 판사라면은 응당 무죄지 안 그래? 예. 그 모든 자료가 다 있잖아. 이병철 회장님의 회장님 집에서 그 양자로 들어가 양자가 됐다는 그 모든 그 정인들이 다 있잖아. 그 뭐 수많은 정인들이 다 있으니까 그것을 한 번이라도 좀 정성껏 이렇게 본 사람 같으면은 그리고 부산 공고의 출신이다 이렇게 판결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양심이 있는 판사라면은 그거 알단 말이야. 양심과 상식이 있는 판사라면은 당연히 무죄를 줘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그런데 이제 또 뭐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모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지만은 이미 내가 늘 이야기하다시피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고 아시아 통일하고 세계 통일을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단 말이에요. 확정되어 있는 사실이라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나는 솔직한 말로 나는 뭐 대천사가 아니잖아요. 나는 아직 대천사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나 뭔가 나를 또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일반 천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정인태 씨가 어떻게 지냈는가 궁금하더라고. 어제 아래 정인태 씨가 한동안 뜸했었지. 웬일인가 궁금했었지. 그런 노래도 있듯이 말이지. 한동안 이분이 참 진짜 이분의 그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참 고맙게 생각했던 분인데 요즘은 뭐 안부가 어떻는지 좀 궁금을 하더라고. 궁금해요. 살아있는지, 살아있으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우연히 궁금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천사가 내한테 알려줬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요즘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래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이 참 열변을 토하고 있더라고. 열변을 정인태님께서 열변을 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이렇게 또 보니까 이분이 완전히 참 진짜 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바뀌었더라고. 바뀐 거는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도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런데 과거에 그분이 또 공이 있잖아. 공이 있고 과가 있으면은 과가 더 많단 말이야 지금. 그런데 그 공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내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신인님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실까는 신인님께 맡겨야지 뭐 내가 무슨 그게 있느냐고. 공과를 생각해서 어떻게 하시겠죠. 하시면 거기에 또 우리는 내 입장으로서는 뭐 그게 신인님께서 하시는 일에 뭐 맡기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좀 한동안은 정말 우리 참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뭐 어제도 이제 얼핏 한번 들어보니까 입이 쫙 벌어져 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하겠던데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도 표현이 되겠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윤석열 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고 이제 우리 허경영 뭐 이분은 존칭이 굉장하더라고. 허경영님, 허경영 총재님, 뭐 허경영 신인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의잖아요. 자기가 이분이 참 신인님이시구나.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신인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그것은 아니다 말이야. 그런데 뭔가 사회적으로 볼 때 이분은 참 이제 이웃을 위해서 급식을 매일 이렇게 하시고 참 한평생 쌓아 오시면서 음지에서 참 남몰래 이 선행을 굉장히 많이 베푸신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제 신인님이라고까지는 내가 인정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분은 너무너무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허경영 총재님이라고도 부르잖아요. 허경영 총재님. 또 뭐 그것도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막 일반적으로 볼 때 허경영님,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막 허경영 씨, 막 이렇게도 한단 말이야. 자기가 느끼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뭐냐 하니까 시님 뭐 이런 걸 전혀 안 붙여. 지금은 이제 허경영이 그래요. 허경영이 명칭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냐 하니까 이분이 그 지도자 정신교육대 이 말은 또 아시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정신교육대에 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참네. 그러니까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내는데 지도자 정신교육대 안에서도 좀 특수반에 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건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이재명, 우리가 허경영 총재님을 세 분을 따로 이제 엄선을 해가지고 이제 지도자 정신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거기서도 이제 특별반에 보내서 특수교육을 받아서 이제 뭐 정신을 좀 차리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참 비분 관계를 하더라고. 지금 현재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너무 자살자가 이렇게 속출하고 집단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하는 행위를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지도자 정신교육대 윤석열 대통령을 보내야 되고 허경영 총재님, 허경영 우리 신인님은 그 사유가 뭐냐 하니까 진짜 그분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축복, 백국명패, 대천사 이것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정말 이해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사이비 종교가들이 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돈을 받으면 이게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자기가 똑똑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분 볼 때에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배울수록 겸손해야 되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황제, 왕패, 이적, 금수 시대가 돌아가는 순번이 그렇다고. 황제, 그 다음에 왕, 패, 이적, 금수 시대가 지나면은 다시 황제 시대가 되돌아온다고. 그 원리를 자기가 모르더라고. 그래서 황제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돌았나 하는 것이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더라고요. 황제가 뭐냐. 그리고 우주신이다. 허경영 신인님을 우리는 이제 신이라 이러는데 왜 인간이 신이 되느냐. 그런 것, 기초적인 것을 모르더라고요. 기초적인 것을 모르고. 또한 이제 박인수 선생님은 아직까지 황제가 이 세상의 돈의 주인이 허경영 총재님이다. 이라고는 지금 현재 말씀을 안 하고 있어요. 박인수 선생님께서.
그런데 나는 이제 박인수 선생님을 한번 만나가지고 박 선생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그 황제가 지금 등극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나는 허경영 총재님이 확신한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제 대화를 한번 하려고 해요. 이분이 이제 곧 연락이 올 겁니다, 저한테. 그렇게 인연을 지금 현재 맺고 있습니다. 맺고 있고. 근데 그분은, 정말 신인님을 제외하고서 일반 인간으로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박인수 선생님이라고. 그분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분도 황제 시대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정인태 교수님은 박식하시고 또 정의로운 신분이고 양심가시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기가 어려워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말이지, 그것이 뭐 40분에 한 명당 이렇게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자기는 너무 가슴 아프니까 올바른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는 비분강개해서 참 이렇게 사회를 이렇게 정의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보내는데 그 속에 허경영 총재님도 넣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잘못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마 이 정부는 거진 이제 다 돼 가는데 지금 그것을 거꾸로 떨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외신을 타고 이제 이것이 알려지게 될 것 같아요. 변희재님께서 이제 외신 인터뷰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일본 산케이 신문보다 강도가 좀 더 심한 걸 이제 심하게 내보내고, 산케이 신문에서도 아마 2부를 할 건가 아마 그래요. 그리고 일본의 이제 지식인들 청에서 이제 이것을 산케이 신문이 아주 신문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변희재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그 내용이 그 기사가 1위로 올랐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알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중국에서도 나가고 러시아와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더 주요한 그 언론 매체에서 지금 터뜨리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언론인들이 좀 상당히 눈치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터지는 걸 봐가지고 뚝이 터질까 말까 하는데 함부로 먼저 안 나선다고. 그런데 뭔가 터질 것 같다 싶으면은 이제 그때 막 진짜 덤벼드는 거라고. 옛날에 그 전두환 대통령 그만두고 할 때 말이지. 나중에 언론이 완전히 문매를 두드리잖아. 두드릴 때에 이제 지금 눈치를 보는 거야. 긴가민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뭔가 무너진다 싶으면은 막 집중적으로 두드려 팬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너지는데 일단은 해외에서 먼저 두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한시라도 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나와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까지 이제 뭐 한 1, 2개월, 2, 3개월 이래 있다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는데, 그것도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위대성, 그리고 참 신인이시다 하는 것을 그렇게 해야만이 세계 통일이 된단 말이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허경영 총리님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인님께서 이제 참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것은 아마 외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일론 마스크는 그 트위터를 인수를 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전에 같으면은 그 바이든과 그 트럼프와의 대선, 2020년 대선에 이제 그게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보도를 못했다고. 그런데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그 보도가 나감으로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체를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이제 불로유 폭탄이 이제 퍼지게 되고 나면은
아마 그건 몇억 명이 봐요. 몇억 명. 그래 되면은 한국이 아무리 이제 그 언론 통제를 뭐 이렇게 왜곡 보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터진단 말이야. 터지면서 신인님의 이제 위대성이 이렇게 1초 만에 이렇게 다 알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인태 교수가 모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모르고 있는 것이 내가 보니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철부지. 예, 철부지인데 이분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인간으로 지금 오실 때에 허경영 신인님께서 살아오신 그 내역을 알면은 자기가 눈물을 흘려도 많이 흘려야 돼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나중에는 자기도 참여하고 뉘우치겠죠. 그리고 그 강정산이 그 말을 했어요. 너희들이 광인이라 그래요. 광인. 쉽게 번역하면 미친놈이라 이렇게 그걸 광인이라 그래요. 광인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 앞에 너희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다. 이제 그런 말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제 허경영 신인님 앞에 이제 피눈물을 흘리면서 공경을 하게 될 날이 이제 절을 하게 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인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아오신 그 내역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그 책을 쓰실 때에 그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그 원고가 눈물로 다 젖었다고. 정말 일반인으로서는 신인님께서 살아오시면서 고생하신 걸 하루만 느꼈더라도 아마 참 진짜 하루도 못 하실 거라고, 못 한다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을 한다 이 말이야. 허경영 신인님께서. 그러면은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정권을 18년 했잖아. 그런 거 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전두환은 한 7, 8년 했고, 뭐 5년짜리 정권이 또 대부분이죠. 지금 그 노태우부터는 5년짜리 정권이잖아요. 그리고 이성계는 한 500년을 내세웠죠. 그런데 지금 허경영 신인님께서 세우시는 이 나라는 이런 쪼매난 주먹만한 나라에 한 5년짜리, 8년짜리, 10년짜리 이런 게 아니라고. 이 지구가 다 하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12만 9,600년에서 말이죠. 완전히 이 지구 위에 사는 동식물이 완전히 살 수 없는 그런 빙하 시대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음으로 완전히 이제 지구가 이렇게 다 덮이는 그때까지 전 세계가 하나가 통일이 돼 가지고 그때까지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거대한 나라를 지금 만든다 이 말이야.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대동세계, 지상 성경세계,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이 지구가 완전히 얼어붙어 가지고 일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그날까지 운영되는 그러한 나라를 지금 건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건설을 하는데 이 신인님께서 오셔가지고 참 인간의 종자를 추리는 그 일을 하는데 어미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잖아. 그것이 우성제야단 말이야. 그것이 하늘궁에서 어미소가 자기 새끼소를 부르는 소리,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참 신인이시구나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전생에 많은 공을 닦은, 많은 한평생 구도인의 길을 걷으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전생이 석가, 공자, 예수, 소크라테스를 비롯해서 석가의 제자, 공자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런 분들이 환생을 하고 해서 이 하늘궁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신인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을 한다고. 동참을 하는 것이 뭐냐? 너희가 나에게 하나를 주면 나는 너희에게 10,000배로 갚는다 그랬거든. 축복 100만 원을 주면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그 혜택은 10조, 20조, 100조에 해당하는 가치에 있는 것을 주면서 겨우 100만 원을 받는 건단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명패를 하게 된다는 것은, 또 대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신인님께서 하시는 일에 그 동참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가 낸 금액의 100배, 1000배, 10,000배, 10만 배의 더 혜택을 더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에 동참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것을 그 정인태 교수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무변서원도 법문무량서원하고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성, 이 불교의 사홍서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문무량서원학이 있다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학문을 내가 싹 다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일체 중생을 다 성불하겠다는 그런 정신도 강해야 되고, 그렇게 할진데 이 배움이 좀 짧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정신이 조금 제대로 박혀 있는 사람 같았으면은 성실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사가 그냥 흐리멍텅하게 하면 되는가? 면밀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성실하게 그 보면은 무죄가 나올 것이 100%예요. 무죄가 나와야 되는데, 혹 그렇지 않다 이라면은 그것은 더 잘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한마디를 좀 이래 했습니다. 이제 경전철 타고 또 이제 대신동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끝까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동지라 그러는데, 참 동지를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허경영.